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칸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각해 봅니다. 칸트 윤리론, 행복론. 이제 행복에 대한 욕구하고자 한다는 거죠. 하고자를 바랄고, 그렇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행복론, 당연히 행복 다 욕구 있지 않냐, 사람들은? 경험주의랑.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이거는 행복을 자기가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도달돼서 행복을 당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욕구, 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노력을 인정한다라는 거고, 윤리는 의무론 반대가 권리론이냐? 그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의무론은 이 당위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니까 한다는 거를 다른 말로 쓴 것 같지, 그지? 네. 그러니까 행복하던 행복하지 않던 행복과 상관없이 자기가 행복하던 상관없던 이거랑 상관없이 마땅히 당연히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겠지, 그지? 네. 그지? 그러니까 이 의무로 당연히 하는 거는 시작 측면이고 행복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니까 여기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나중에 이 결과적인 면에 있어서 행복을 하게 된다면 행복하다면 그지? 이 결과 쪽으로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랑 분리해서 생각해 본다는 거잖아. 이게 원인은 당연한 거고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라면 여기에서 이게 의무라면 이게 시작점이잖아. 네. 당연인데 그럼 이 결과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네. 가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아니라 목적, 도덕은 목적 자체다. 그러면 이 선한, 이 시작점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행복이야. 개인의 행복일 수도 있는데 행복에선 다른 건 안 나와서 근데 과정 자체에도 중시를 했고 그지? 결과를 추구하는 거,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 그치? 네. 이 시작은 이 결과랑 무관하니까 결별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치?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행복을 해가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 당위적인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네. 네. 그럼 이 목적은 뭐냐? 인간이 이게 뭐 지향해야 할 바거든. 당연히 하는 바. 당연하게 해야 될 바. 목적은 눈목자의 간역적이거든. 그러니까 이 주체가 있으면 이 목적어를 바라보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목적적 존재라는 거니까 인간은 이 시작과 이것이 일치되는, 그지? 이 시작점,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들이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될 최종 목적이고 이것에 어긋나면 잘못됐다는 것이겠지. 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지? 네. 이제 소풀아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날 그렇게 가르치는데 소풀 뜯어보면 아기가 알랐다. 근데 소크라테스 제자는 플라톤이야. 플라톤이 대화론 쓰면서 소크라테스는 책을 안 쓰고 플라톤이 쓴 거거든. 근데 이거를 책으로 공부한 사람이 알렉산더야. 한참 떨어져 있어. 근데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하숙시켰지. 특수반 여애가. 근데 내가 대왕이 되니까 전 세계를 소풀아로 학문을 퍼뜨리고 싹쓸이를 했지. 기여를 하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풀아인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장점은 뭐냐면, 자연계에서 떠돌던 것을 너 자신을 알라. 인간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고, 학문이란 무엇이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한 거고, 이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명확하게, 현상과 이데아와 현상으로 나눠준 거고, 그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쨌든 응용을 해야 되니까 일원화 시켜서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지 하면서 탄력성으로 하면서 융합을 시키는 거야. 흐름 자체가. 그지? 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두 개를 합치려면 자유의지의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 그지? 현상과 이데아와. 그지?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분리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이데아는 아주 이상적인 거고 현실은 감정적 충동적이라면 이 충동을 억제해서 이렇게 이상적인 것으로 가려면 충동 자체를 극복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의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논리적으로. 됐죠? 네. 네 생각이랑 충돌하면 얘기를 해. 네.
근데 칸트의 경우에는 이 사람처럼 소프를 R처럼 학문의 체계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거든. 네. 그냥 순수하게 생각들을 해보고 지독한 회의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회의론자들처럼 아니면 순수하게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존재가 없다면 인간은 아무 가능성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고 체계의 최고봉으로 자유의지를 선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칸트 시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뒤죽박죽되고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나 어떤 생각에 대한 그 논리에 대한 시발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었거든.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칸트가 자유의지도 얘기했는데 선의지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칸트가 이성적인 인간은 무조건 다 선의지가 있어서 보편적인 입법 행동을 한다 그랬는데 그럼 자유의지가 발현될 그게 없잖아요. 틈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엔 그렇게 생각해.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럼 제일 애초에 서양 애들은 무조건 선악과로 생각해. 그럼 선한 의지가 있고 악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악이잖아. 충동 극복을 해서 선으로 가져가야지. 네. 근데 자유의지를 좋은 것으로 만들려면 악이 아니라 선으로 선정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칸트가 생각하는 맹목적 의지. 그러니까 선과 악이 대립하는데 뭘 지켜야 돼? 선을 지켜야 돼. 네. 그 선을 지키는 이유가 뭐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맹목적 의지라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유의지가 있으면 선의지. 봐봐, 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얘가 생각하는 도덕이란 것은 언어의 명령이 정해진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네. 이 선해라, 바르게 살아라 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봐봐, 이 바르게 살아라 라는 것 자체가 바탕에는 뭐가 있다고? 자율적인 것. 근데 자율인데 이 자율적인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생각을 해봐도 선하게 살아라 라는 것은 이 최고봉이라는 거지. 이성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면 순수 이성이라고 그러면 순수한 이성, 이성으로 비판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때는 선의지, 선에 대한 지킴, 선에 대한 확신, 자율적인 의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자율적인 의지는 선하게 다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을 했어도 최고의 결론은 결국은 선의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정언명 선한 건 무조건적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럼 이거는 뭐라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친다면 이거는 항상이고 연구한 건데 이건 가언이요, 조건부로.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라. 자, 이건 이성인데 이건 비이성이야. 이성적이지 않아. 이 순간적으로는 되지만 감성적이야. 이건 자율적이지만 이건 타율적이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요것은 도덕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은 아니니까 철학자이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데아, 이성을 현실에 대치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정언, 이성, 자율로 쓴 건데 이 가언도 이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있단 말이야, 현상에. 그지? 네. 근데 실제로 도덕적인 건 이거고 바탕에는 근데 이런 게 똑같지. 원래는 도덕 안에 최소한으로는 법이고 법을 최대한 키워봐야 도덕밖에 안 되고, 그지? 그럼 이 도덕이 뭘로 들어가냐? 그럼 이 종교나 철학이 되고 종교가 돼야 되는데 이 도덕에 한정지어서 이 철학적 아니면 신학적 바탕이 되는 것들을 논해 본다면 신학 얘기는 안 하고 논해서 본다면 이게 선의지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자율 속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고의 언어라는 거지.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선하게 살아라. 그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발표를 했는데 한번 보면 자, 이 도덕은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행복은 어떻게 보면 결론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과정에서 뭐 욕망이 있고 요구가 있으면 해도 되는데 이게 뭐야? 선의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의무의식이 돼버렸지. 네. 이게 도덕이 돼버렸지. 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어떻게든
이거에서 근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의지로 시행해야 돼. 당연히 시행해야 되지만 당연히 못할 때도 있지. 그럼 네. 반성해야 되지. 네. 그럼 선악이 있으니까 자유의지는 있는 건 맞지.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요 선의지 이거를 뭐라고?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는 이거를 선의지를 계속 지키려고 실천하고, 그지? 그 과정을 채워나간다는 거지. 이걸 실천한다는 것은 자기가 도덕법칙으로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라는 거지. 선하게 살았다는 것을. 그지? 네. 자, 그러니까 얘는 이 정언명정이 왜 선하게 살아라가 왜 좋아? 라는 건 빼고, 그러니까 모든 걸 여러 가지로, 빼는 건 아니더라도 모든 걸 여러 가지로 분석했을 때 가장 단순화시킨 게 이게 정언명령이고 무조건적 명령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신의 명령에 대치한다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신언이랑 똑같다는 거지.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이 결과는 행복할 수도 있고 이거 착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네. 그러면 착하게 살려고 했어. 착하게 살려고 하고 했어. 근데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꼬일 수 있잖아. 그런데 결과보다는 나는 동기를 더 중시하겠다는 거야. 과정도 더 중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 아까도 의무에서 행복인데 이게 시작 자체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한데 이 결과 행복하지 않더라도 너는 선의를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동기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지? 결과를 중시하면 행복을 항상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무롭죠. 출발의 중심을 둔 윤리선이라는 거지. 근데 저 선지에서 의무로 나오면 맞는데 강제라고 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강제가 아니라 이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율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선하게 살아가는 게 맞지. 그런 속마음을 풀고 실패를 해도 네가 성공을 안 하더라도 출발이 맞잖아. 네. 그런데 누가 그걸 강제로 시켰어. 그럼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지. 그러면 안 맞지. 선의지는 신의 명령과 똑같은 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자, 그러면 내 의지가 있지, 자유의지가 있지. 네. 그 경륜은 법률이잖아. 법률 원칙이. 네. 언제나 네 의지가 있으면, 자유의지가 있으면 그게 동시에 보편적 입법 원리가 선의지잖아. 네. 이 선의지에 맞도록 행해야 되니까 네 선의지에 맞게 네가 행동하면 넌 잘한 것이고, 선의지에 맞지 않으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선의지에 맞게 한 결과가 나쁘더라도 잘한 것이고, 그지? 네. 선의지에 맞지 않으면 결과가 잘 됐더라도 넌 잘한 놈은 아니라고. 자,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모든 인격을 걸고 단순한 수단으로, 왜 그러냐면 이 인격 자체가 선의지를 품고 있다면 얘는 동시에 부처가 되는 거야. 동시에 목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단이 될 수가 없다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냐면, 자, 나는 선의지가 있고 너도 뭐가 있다고 믿어야 된다고? 선의지가 있다고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그지? 도구로 취급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출발점, 보편적 입법, 선의지를 강조한 것이고, 이거는 과정 아니면 시작점을 중시한 것이지. 결과나 과정도, 수단이면 과정이잖아. 어떤 부속품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9월 모의고사 때 수단으로 대할 때 해도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수단으로 아예 처음부터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온 거는 네.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했으니까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이런 뜻이야.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도덕은 행복 자체랑 구분되지. 이거는 뭐라고? 시작점이라고 친다면 이건 결과점이라고 봐도 되겠지. 네. 근데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게 이제 서양처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지? 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후천적으로 지덕 했을 때, 그지? 덕을 수행해서 쌓아나가는 거지.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뉘어졌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과 이계, 현실과 이데아가 나누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데아를 향해 가야지 능력으로, 그지? 이걸 포장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안에
현실 안에 이데아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 안에 이데아가 합쳐져 있는데 이 두 개가 나누어진 거면 이걸 융합시켜야 되잖아. 네. 융합시켜야 되니까 후천적인 저는 현실을 수양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이데아를 찾을 수 있고 이데아에 도달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걸로 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행복으로 해놔야 되고, 그지? 그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후천적이란 말이 붙어야 되고, 근데 얘는 원래 있는 거, 경험 전에 있어, 선험적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선이야. 의지인데 그냥 인간이 선이면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뜻이야, 선이. 태생적으로, 그지? 네. 근데 자유의지는 얘기를 했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해.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니까. 이해되지? 네. 자, 그러면 헷갈리면 여기에서 이네. 야, 철학, 플라톤은 얘하고 단절됐다고 해서 얘가 될 수가 없어. 딱딱 계급주의요. 철학자만 정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 천인 정치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소, 풀, 아에서 합쳤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 끌어가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야.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순수한 이성의 소산이야. 이거 이성이 뭐라고? 어떻게 보면 선이라는 의미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건 또 뭐라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우리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던. 그러니까 의무라고 하는 거야. 신에 대한 의무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우주적 진리야. 그치? 그러니까 각자의 선의지, 자율 선택 줬잖아. 네. 자율, 그래서 자유야. 그런데 이거 보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딱 여기서부터까지 끌어가는데 여기에 있잖아. 여기 철학자는 그렇지 않은데 냉철하게 막 우주적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관리자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일반인들도 감정에 치우치잖아. 이 감정을 어떻게 총대하느냐의 문제지. 그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의무는 완전히 시작점인데 시작점. 그제? 출발점, 시작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결과론이고, 공리주의는. 자, 이건 보편적인데, 이건 개별적 구체적인 거, 관계에서. 자,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주의고. 왜? 칸트는 순수하게, 뭐라고? 출발점. 생각의 출발점을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이 어디까지, 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모아서 제일 논리나 철학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순수한 거를 잡아봤더니, 그게, 여러 가지로 번영하게 되는 출발점 자체가, 이게, 그 근거를 밝혀야 되는데, 근거가 뭐라고요? 선없는, 선인지. 원래부터 있었다. 광의적이다. 누구도 아는 정연이다. 우주적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지, 추상적이고. 네. 이게 시작점은 있고, 그치? 이 시작의 근거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론 방향성은 있는데, 이 과정도 다 안 하고 아니라 그러고 결과도 아니라 그러고 이것도 말할 바도 없고 당연하다 보니까 요 순간 포커스, 요 순간의 포커스를 설명한 거예요, 칸트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도덕 법칙 간에 여러 도덕 법칙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선정했는데 선의지야. 그럼 선의지로 단순하게 얘기했지. 그러면 이황이나 이처럼 뭐 4단 7정론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기발이 이승지, 이발이 기수지 이런 거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만 얘기했으니까 우선순위 당연히 말 못하지. 네. 당연히 현실의 구체적인 지침도 되지 못하지. 출발의 순간만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데도 가치가 있는 것은 그전에는 종교로만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던 것을 근대적인 합리적인 이성으로 논리적 사고의 출발점이라는 걸 잡아봤다는 거지. 자, 조건부. 근데 이건 무조건적이잖아, 칸트는, 그치? 네. 무조건적인데, 근데 절대적으로 보이는 도덕 원칙이 있어. 이게 칸트의 원칙 이런 거야. 그치? 네. 근데 상식과 직관에 의해서, 이 상식은 일반 상식. 응? 직관은 그 논리성을, 원리는 설명하지 하지만, 다른 직관도 있고 다른 직관이 있는데, 직관은 논리성을 설명 못 하겠지만, 이게 맞아 보이는 거, 누구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보류한다. 조건.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그럼 첫 번째, 절대적으로 보여야 하는 도덕법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식과 직관에 의해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지? 그런데 이에 유보 가능해야 되는데, 유보 가능하려면,
어떤 이익이 또 있어야 될 거냐. 그런 게 있어야지, 그지? 네. 유보했을 때 이익.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되겠네. 근데 2개가 있어. 해약금지하고 선행. 선의지가 있어서 선행을 해야 돼. 네. 근데 해치는 게 더 선하다고 해야 돼. 그지? 네. 해약금지가 더 우선이다. 상식적으로. 왜 해치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주의라 그래. 자유주의. 칸트는 한 명이 모든 사람과 같아. 선의적으로서.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어. 요 순간에는. 그런데 이렇게 다름이 생겨. 생각의 판단에.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야. 얘는. 다르니까 얘를 해치지. 안 그러냐? 네. 그러니까 얘는 같다거든요 하고 얘는 다름이야. 그러니까 다를 수 있어. 상식적으로. 직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너는 논리적, 이걸 절대적으로 하지만 절대적 논리적으로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이는 도덕 원칙이 확실하다면 이런 게 안 발생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절대적이라는 도덕 원칙도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얘는. 절대적인 상황에서 상황을 지축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하고 말싸움하면 서로 다른 얘기해. 결국은 네가 이제 헷갈렸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럼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뭐냐? 이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도 있었어. 선악과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이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의 정체가 뭐냐? 인간에게 필요한 이게 선의지다라고 칸트가 얘기한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러면 설명 다 든겨? 네. 맞겠나 모르겠다가 겁나 그렇게 오랜만에 해서 글씨가 자세하면 더 많이 해줄 텐데. 네, 수고하셨습니다.